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정순인의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20번째 주제는 범고래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킬러웨일이란 이름은 고대의 선원들이 범고래가 자기보다 더 커다란 고래를 사냥하는 것을 보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처음에 선원들은 웨일 킬러라고 불렀으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 더 발음과 기억을 하기 쉬운 킬러웨일로 뒤집어 불렀어요. 요새 킬러웨일이란 이름이 너무 흉악스럽다는 이유로 저 이름을 대체하고 있는 범고래의 라틴어 이름인 오키누스 오카 역시 죽음의 왕국의 고래라는 뜻으로 범고래의 엄청난 사냥 실력을 보여주는 이름이네요. 그래요, 범고래는 바다 최고의 사냥꾼이죠. 하지만 고대의 선원들이 생각한 것만큼 잔혹하고 악랄한 웨일킬러는 아니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범고래에게 다른 영어 이름을 붙여준다면 어떤 이름을 주시겠어요? 범고래는 긴 등지느러미와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된 몸의 색으로 유명합니다. 참고로 등지느러미의 바로 뒤쪽 회색빛이 도는 부분을 새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안장이란 뜻으로 말 그대로 말의 안장처럼 생겨서 그래요. 그리고 범고래의 몸은 원통형의 양쪽 끝이 좁아지는 형태인데 공기역학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죠. 몸의 형태만으로도 최강자의 냄새가 솔솔 나는데 덩치마저 넘사벽입니다. 최대 무게 6톤의 최대 길이 9.8m까지 기록되었으니까 거의 버스랑 비벼도 무리가 없는 크기죠. 참돌고래과에서 최고의 덩치를 자랑하는 이 친구가 돌고래가 아닌 이유는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범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포유류입니다. 심지어는 인간보다 더 넓은 지역을 자기 영역으로 삼고 있죠. 이 친구들은 넓은 대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안에서도 발견됩니다. 범고래들은 어떤 기후에도 거의 완벽히 적응하기 때문에 적도부터 남극, 북극까지 살고 있지 않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고위도 지방의 해안가라네요. 아무래도 그 동네가 범고래의 최애 사냥감 물범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한 곳에만 머무르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따라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기도 하죠. 한 번은 연구팀이 알래스카 해안에서 범고래 무리를 발견했는데 그 무리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다시 발견했답니다. 2000km 이상을 이동한 것이죠. 범고래는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사냥꾼입니다. 인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범고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죠. 해양의 최강자답게 먹이로 삼는 동물도 아주 다양합니다. 물고기, 물개, 바다표범, 돌고래, 상어, 가오리, 바다거북, 휘공, 고래, 문어, 오징어, 바다새, 심지어는 사슴까지 정말 다채롭게 즐기네요. 범고래는 각각의 동물을 사냥할 때마다 다른 전술을 씁니다. 물범이나 물개를 잡을 땐 바다에서 육지로 뛰어들어 사냥을 하기도 하고 물고기떼를 잡을 땐 협동작전을 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한 사냥 방법으로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범고래는 엄청난 편식쟁이에요. 사냥 기술도 자기가 먹는 것에만 특화되어 있고 어렸을 때 무리에서 배워 먹잇감이 정해지면 평생 그 먹이만 먹는다고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하네요. 범고래 암컷은 3년에서 10년 주기로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임신 기간은 사람보다 긴 17개월이죠. 범고래의 새끼는 송아지와 마찬가지로 케프라고 불리는데 길이 약 2.6m에 몸무게 약 120에서 160kg으로 태어납니다. 어미는 보통 한 번에 5초에서 10초간 젖을 먹이는데 확실하게 안전하다 싶으면 가끔 1시간씩 젖을 준다고도 해요. 이걸 밤이고 낮이고 새끼가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될 때까지 하는데 보통 약 1년간 새끼는 어미젖을 먹고 자랍니다. 범고래의 수명이 50에서 100년인 걸 감안하면 인간과 비슷한 수유 기간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번거래 무리에선 젊은 암컷들이 새끼 돌보는 걸 도와주기도 합니다. 사냥을 하거나 정찰을 할 때 무방비로 있는 새끼들을 젊은 암컷들이 돌봐주기도 하죠. 번거래가 수면을 취하는 방식은 인간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잠잘 때 혹은 심지어 정신을 잃었을 때도 호흡을 하지만 번거래는 자동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거래는 우리처럼 잠들지 못하고 자는 동안에도 의식이 깨어있어요. 만약 얘네들이 우리처럼 정신없이 잔다면 아마 질식사나 익사를 하고 말 거예요. 그런 이유로 번거래는 잘 때 뇌의 반쪽씩 번갈아 수면을 취합니다. 숨을 쉬기도 해야 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죠. 언제나 한쪽 눈만을 감고 자는데 좌뇌가 잘 때는 오른쪽 눈이 감겨있고 우뇌가 잘 때는 그 반대예요. 이런 잠의 형태를 반구수면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뇌를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헤엄치며 수면 부분에서 번거래들은 잠을 잔답니다. 번거래들은 사냥이나 대화를 할 때 반향이치 측정이란 기술을 이용하는데 음파를 발사해서 그것이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걸 분석하여 정보를 얻는 테크트리 최상위에 있는 기술입니다. 박쥐나 고래들이 이 기술의 전문가들이죠. 이 고급 기술을 이용하여 무리의 다른 고래들이나 사냥감의 위치와 물체의 크기, 종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 강력한 피지컬에 사기템까지 갖춘 바다의 오피캐릭이 아닐 수 없어요. 무리마다 소통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른데 성체 번거래가 얻은 경험, 지식과 무리의 언어는 세대를 이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무리의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의 무리에서 균가한 무리들도 있는데 그들과 원래의 무리 구성원의 언어는 거의 비슷하지만 액센트가 미묘하게 다르죠. 번거래의 등지느러미는 어렸을 땐 매우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웅장해지죠. 그런데 이 지느러미가 사람에 의하여 갖춰 지내면 축 늘어져 버립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니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리고 번거래의 블랙 앤 화이트 컬러는 위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 색깔 덕분에 물속에서 다른 동물들이 번거래의 외곽선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네요. 몸빵을 위한 피지컬에 정찰 사기템에 은신까지 바다의 제왕은 어느 하나도 어설픈 게 없어요. 이번에는 바다의 제왕, 번거래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아직도 번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이 남았지만 그건 나중에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